상위권 학과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입시하시는 분들께서 한양대학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펑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약간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또 내용일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펑크를 예상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펑크가 발생하는 학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간절함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펑크가 발생하는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펑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펑크라는 것은 입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펑크가 날지 안 날지, 그리고 어디서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후에 그것과 입시 결과를 대입시켜서 결론을 내는 거고,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최종 경쟁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펑크를 미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원자 전체가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펑크라고 하는 것은 동일 대학의 다른 학과와 비교했을 때 등급 컷이 크게 낮을 경우를 보통 펑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성균관대 심리학과가 이제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펑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과 전형은 1.7등급 정도에서 합격을 하게 돼요. 1.7등급 이내에서. 그리고 다른 학과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학과가 70% 컷이 2.6등급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저희가 펑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미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펑크를 어떤 전형에서 찾는지 좀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펑크의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신 혹은 상향 느낌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했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거의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탈률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따라서 충원율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기본적인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20대 1씩 가죠. 추가 합격이 발생을 하더라도 후순위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3배수 혹은 5배수로 걸러서 면접을 볼 경우에도 어쨌든 3배수 혹은 5배수 정도의 인원이 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펑크의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간혹 이화여대 혹은 홍익대처럼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좀 강하게 걸려있는 세계합 6등급, 세계합 8등급 걸려있는 곳에서 펑크로 의심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경우에도 그 학생이 본인이 펑크로 들어갔는지 진짜 비교과 활동이나 기타 경쟁력이 있어서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펑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발생을 해요. 교과 전형은 저희가 적정으로 쓰죠.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을 경우는 기쁘지 않아요. 당연히 붙어야 할 대학들이 붙었고, 내가 지원한 소신 혹은 상향으로 지원한 다른 교과든 다른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면 바로바로 이탈하들, 도망갈 친구들이죠. 그래서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도 걸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는 거. 이걸 좀 세 개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크가 발생하는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것과 아래 것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푸른색 구간으로 표시해 둔 부분은 예상 점수 구간, 즉 이 대학교 이 학과에서 예상 가능한 합격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붉은색 계열은 실제 합격했던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제 합격생들의 점수가 지금 예상 가는 점수 범위 내에서 촘촘히 모여 있죠.
거의 선의 느낌으로 지금 천천히 완만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경우는 펑크가 나지 않아요. 이때는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상위권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예상 가는 점수보다 조금 높은 데서 합격을 하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예상 가는 점수에서 합격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1.7등급 정도부터 보게 되면 이때부터 학생들의 분포가 점으로 표시가 돼요. 즉 선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점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펴요. 지금 1.8등급 구간도 공백이 비고요. 2.12등급 구간도 살짝 공백처럼 보여져요. 이러다 보니 추가 합격이 돌았을 때 이 학교는 1.7등급, 8등급 정도까지 합격해야 정상인데 1.78등급이 다른 학교로 가겠다고 등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2.1등급이래. 근데 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운 좋게 좋은 학교로 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2.3등급이 나오고 2.4등급이 나오고 2.5등급이 나오면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의 구조는 아랫 그림, 밑에 있는 그림이 펑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구조까지는 이해를 했고, 그럼 진짜 펑크가 어떤 경우에서 발생하는지 지금 작년에 서강대학교 입시 결과를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강대학교가 작년에 영문학과, 그 다음 지식융합 미디어, 신문방송학과가 속해 있는 요 계열, 그리고 경영학부가 펑크가 났어요. 영문학과 학부의 평균이 2.13등급인데 50%가 1.89, 그리고 70%가 2.06등급이에요. 그러면 최초 합격자 1등부터 4등까지의 성적은 1.5등급부터 1.8등급까지 고르게 합격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후순위에 합격한 8, 9, 10등은 대략적으로 평균이 2.95등급 정도 되어야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펑크죠. 그렇죠? 지식융합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6, 7등 합격생들은 평균 5.14등급이 되어야 지금 전체 합격생들의 평균 2.81등급을 맞출 수가 있어요. 경영학부는 아예 정시로 2월된 인원이 발생을 했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자, 이런 경우가 펑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펑크가 진짜 어떤 환경에서 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간혹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 업체에서 어느 이제 컨설턴트 분께서 이제 펑크를 예상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펑크를 추천받으러 다른 곳으로 상담을 받으러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사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펑크는 지금 시기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펑크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야 펑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 학과들이 살짝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알 수 없고요. 제가 펑크가 나는 구조, 환경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확실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곳에서 호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펑크는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환경에서 발생을 합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환경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저는 어차피 A 대학을 썼을 경우에는 모든 학과가 상향이에요. 도전적으로 쓰는 거고 이 심리적 불안감은 저가 아니고 이 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혹은 이 A 학과를 합격할 수 있는 다른 경쟁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서 A 학과가 아닌 좀 더 안정적인 다른 B 학과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감은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상대방 경쟁자가 느껴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서강대학교가 펑크가 났던 영문학부, 그리고 경영학부,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지금 인문학부, 유럽, 중국, 사회, 경제에 비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상위권 학과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성균관대도 심리학과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보시면 심리학과도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선호로 하는 학과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에서 개설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자, 서울시립대학교도 보시면 세무학과, 서울시립대학교의 대표적인 학과죠. 도시행정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학과고요. 행정학과도 대표적인 학과예요. 자, 펑크는 상위권 대학교, 상위권 학과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구조냐 하면 작년에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1.7등급 혹은 1.6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경영학과든 영어 영문학과든 대부분 학과를 지원했을 때.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크게 완화를 시켰죠. 세계 6등급에서 3등급 3개로 완화시키다 보니 1.6등급의 학생이 경영학부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렇다 보니 일단 서강대학교도 합격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학과를 낮춰서라도 유럽이든 중국이든 이쪽으로 가서 일단 붙여놓자라고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위권 학과에서는 1.5등급, 1.6등급 초반까지는 정상적으로 합격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추가 합격으로 서연고를 가죠. 그러다 보니 추가 합격으로 들어갈 친구들이 1.7, 1.8, 1.9 계속 2등급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는 상위권 대학교, 상위권 학과에서 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선발 인원이 적은 학과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선발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을 뽑아요. 그러면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합격이 돌 거기 때문에 교과는 기본적으로 200%, 300%가 추가 합격이 돌아요. 그러면 30명을 선발하게 되면 적어도 60명, 그리고 적어도 90번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이 많은 곳에선 펑크가 잘 나지 않고요. 선발 인원이 적은 학과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서강대는 지식융합, 그리고 글로벌 한국학부, 그리고 성균관대 심리학과도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선발 인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사회학과,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한 분은 20명 가까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과는 아니죠. 서울시립대학교도 도시행정학과 7명, 그리고 세무학과 11명으로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서강대 경영학부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사실 30명대 학과에서 이렇게 미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발 인원 적은 학과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세종대학교 지역균형 교과 전형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전형 방법의 변화라기보다는 대부분 학과로 선발했던 모집 인원을 다 줄여서 전부 다 자율전공 학부로 223명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9등급이에요. 그리고 혹은 2.0등급이에요. 작년이라고 했다면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세종대학교를 최저를 충족했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는 1.9등급, 2.0등급 지금 반도체 시스템 2명 뽑거든요. 들어가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1명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거 정말 강심장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올해 세종대 어딘가는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겠다 예상이 되시죠. 너무 선발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자율전공으로 선발하고 있는 223명의 이 등급 컷은 지금 이 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1.7에서 1.9등급 정도가 되면 일단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추합이 돌았을 때 한 2.1등급까지는 가지 않겠냐로 예상이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2.0등급 친구는 굳이 한 명인 학과로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자전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선발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전형 방법의 변화입니다. 자, 전형 방법의 변화는 전형 방법이 변화가 되어서 전년도의 입결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작년에 서강대학교처럼 서강대학교가 지금 교과 반영 방식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과 90%에 출결 10%, 2013학년도 교과 90에 출설 5%, 그래 봉사 5%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 자격도 고3으로 동일했고 지원 인원은 20명으로 늘어나게 했어요. 근데 가장 컸던 게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세계 등급 합 6에서 세계 영역 3등급으로. 그쵸? 그리고 반영 교과도 국수 영사과에서 또 전교과로 변화를 시켜요. 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굉장히 무서운 큰 변화가 있었던 학교죠. 속지말 쫄았어요. 1.7등급, 1.8등급은 서강대 거의 못 썼을 겁니다. 작년에. 차라리 성균관대나 중앙대 정도로 타협을 했지. 그쵸? 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한양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작년까지는 교과 100%였는데 올해 교과 90에 교과 정성 10%로 반영을 합니다. 여기 교과 정성 10%는 세특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왔는지, 그리고 출결에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학폭 문제가 없는지 정도를 체킹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최저학력 기준에서 세계 등급 합 7등급인데 수학과학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과학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 그리고 과학에서 물화생지 2 중에서 반드시 한 개 기수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지원 자격으로 제한을 뒀던 거고, 올해는 교과 정상 10%로 제한을 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과는 사실 이수 과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이과는 화생 베이스인 학과냐, 혹은 내가 물리를 이수하고 갔냐 정도 차이예요. 물리를 이수하지 않고 화학 생명만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생명과학, 생명공학, 식품 영양 이쪽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물화생을 다 했다, 그리고 수학도 미적기하 확통을 다 했다라고 하면 전 계열 학과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자, 큰 변화가 있었죠. 그쵸? 전형 방법에 일단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면 선발 인원이 적어요. 그쵸. 지금 10명 단위를 넘어가는 학과가 문과 계열에서는 지금 실내건축 디자인 하나, 그리고 경영학부 26명이 전부고요. 이과 계열도 전자, 소프트웨어가 13명, 기계가 17명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다 3명, 4명, 5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조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위권 대학이고요.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상위권 학과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입시하시는 분들께서 한양대학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경쟁률입니다. 이 경쟁률은 전년도와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블라인드 전 마지막 경쟁률이에요. 자, 우리가 경쟁률은 대학에서 보통은 3일 정도, 길게는 4일 정도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D-3, D-2, 1, 그리고 D-Day까지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계속 알려주죠. 공개를 합니다. 자, 이 경쟁률을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서강대학교 경영, 글로벌 한국학부, 영문학부, 지식융합 미디어 이 4개 학과의 마감날, 그리고 오후 3시, 서강대학교는 오후 3시까지 발표를 했고, 그 이유는 블라인드를 쳤어요. 그 이유는 깜깜이라는 이야기,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4개 학과의 경쟁률을 보시면 경영이 3.3, 글로벌 학부도 3.3, 영문학부가 3.6이고요. 지식융합 미디어는 5.0이었어요. 자, 경제든 사회과학이든 다른 어문계열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낮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블라인드 전 마지막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서강대 영어영문 학부가 작년에 충원율이 무려 370%였어요. 그러면 지금 D-Day 오후 3시까지의 경쟁률이 3.6대 1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전부 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돼요. 다 추가 학교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오후 3시 이후에 접수를 한 이 아이들이 주로 합격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도 약 350% 정도가 추가 합격이 돌았어요. 그럼 역시나 오후 3시 기준으로 350%를 대입했을 때 실질 경쟁률은 한 1.5, 2대1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전 마지막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찾아 들어가시는 게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균관대도 살펴보시게 되면 심리학과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균관대는 오후 10시 이후로 블라인드를 쳤어요. 오후 10시 경쟁률을 봤더니 심리학과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여기도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겠죠. 역시나 오후 10시까지 지원한 친구들은 다 허수. 그 이후에 학생들이 붙어갔다. 이 이후에 접수한 친구들이 실제로 등록을 했고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도 도시행정, 세무, 행정학과에서 지금 펑크의 느낌을 줬는데, 경쟁률 보시게 되면 행정학과도 경쟁률이 2.92대 1밖에 되지가 않아요. 작년에 충원율이 약 200% 정도가 돌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후 4시까지도 실질적인 경쟁률이 1대1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입시 결과가 굉장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행정학과 4.71, 세무학과도 3대1이 안 되는 경쟁률을 보여줬죠.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역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 대학교의 다른 학과로 가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내가 학과를 우회했을 때 합격할 수 있다면 이미 다른 학과를 지원했을 거예요. 좀 더 안정적으로, 적정으로. 하지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립대의 경우라면 1.7에서 1.9등급 밖으로 나간다는 친구예요. 그럼 대부분의 2등급대 아이들이 이 시간대부터 고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서 추가 합격이 돌고 여러 가지 좋은 운들이 작용했을 때 펑크가 나게 되고 그 혜택을 제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펑크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꼭 블라인드전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했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정보들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누구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경쟁률까지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펑크의 여지를 가지고 정말 환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입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수시전형의 펑크는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위권 학교의 상위권 학과, 그리고 선발 인원이 적은 학과, 전형 방법이 변화된 학교와 학과, 그리고 신설된 학과도 사실은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가 크게 높아서 학생들이 좀 기웃기웃하지 않는, 올해 서강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보고 있죠. 본인 등급과 관련이 없는 친구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냥 관심이 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올해는 좀 펑크날 여지는 굉장히 적겠죠. 여기에 더해서 블라인드전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꼭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께서 펑크를 가지고 좀 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간절함,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너무 특이한 케이스예요. 혹시 이런 경우만을 찾아서 경쟁률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양하셔라. 일단 본인의 성적 그리고 본인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충분히 찾아보시고요. 한 6장 중에 한 장의 카드 정도를 이런 좀 변수를 찾아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시 6장 중에서 한 4장 정도를 이런 변수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은 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